새 출발을 예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두 야당 대표 행보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키워드는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의 1주년 회견부터 짚어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마디 보탰는데요. 나란히 들어보시죠.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습니다.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부터의 개혁,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1주년 회견사였는데요. 역시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는 안 된다면서 또 일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대표의 회견문을 보면은 유난히 많이 들린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한번 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원이라는 단어를 무려 29번을 언급했고요. 1년이라는 단어도 10번 이상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어제 저 기자회견장의 백드롭이 민심의 바다로였습니다. 정우성 의원님, 그런데 입으로는요. 계속해서 당원을 29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이 상황을 두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어제 그 회견문을 보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시민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코어 지지층에 대한 회복, 이 이야기가 거의 저는 같은 이야기를 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당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한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인데 과연 국민의힘 당원의 당신과 현재 일반 국민들의 민심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얘기해 봤을 때,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민심의 정서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당신보다는 민심에 더 훨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현재 장동혁 대표가 가야 될 길입니다. 즉, 코어 지지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무너지느냐의 관건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당심을 강조하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상 유시민 씨와 똑같은 코어 지지층을 회복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거는 싸우지 않아서 아니면 당심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실망을 줬던 겁니까? 예를 들면 역량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검경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국민의힘이 무슨 대안을 제출했느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더 훌륭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모아야 되는데 송파 올림픽 공원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더 많이 선발하겠다. 이게 예.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실력을 더 갖고 있는 인재들을 모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는 당협위원장으로 재선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장 대표의 취임 1주년 회견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남은 앞으로의 1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총선도 몇 차례 언급하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지난 1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1년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1년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1년도 국민의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1년이라는 단어를 한 10번 이상 언급을 했는데요. 뭐 따지자면 최근 5년 동안 1년이 넘은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당대표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총선까지 연임을 그래서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문종희 대변인님은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 장동혁 대표 체제, 지금 저희 지도부 체제에서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선 첫 시작 전부터 그 당시에도 직전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여론이 예. 당내에서 많았었는데 굉장히 그 반전으로 장동혁 대표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정치권 내에서는 1.5선 당대표, 굉장히 파격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어떤 소외가 자연스럽게 저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묻어나온 것이고 1주년을 스스로가 지켜냈다 또는 버텼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 자축하는 부분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이 장동혁 대표의 문제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지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중앙당 현역 의원이 뭐 당협의 기득권을 가져가는 구조는 탈피하자. 좋은 문제 의식이에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어떤 제가 당협위원장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당이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주년 기자회견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저희 당이 당신과 민심 구도로 갈려가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당내 여러 가지 중진이라는 게 자꾸 저희 지도부 와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다 원내 당협위원장 소통해보고 당대표 해보고 당내 조직 다 꾸려보고 경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진 어떤 인사이트나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기현 대표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직전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원 중심에서 그러니까요. 국민정당 중심 가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당내에서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왜 본인이 이렇게까지 당원 중심 속에서 대표가 됐던 사람인데 그걸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진과 지금 우리 지도부와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역설적인 상황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당내 또 국민들의 시선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저희 그 백드랍에도 정말 좋은 얘기 많이 써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뒤에 1주년 기자회견 할 예. 때 민심의 바다로. 저는 그 얘기를 굳이 한다고 보면 국민 중심 정담으로 가보자.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할 부분도 있고 잘한 거 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이번에 이 국민 정당 중심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1년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의 어떤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분석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런 태도를 나올까? 나를 뒤집지 못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민바로 가자. 예. 민심의 바다로. 잘 보세요. 결심, 각심, 또 중심.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5분의 N 법칙 이야기했잖아요. 5분의 3이 돼야 절반이 넘으니까 뒤집을 수가 있는데 못 뒤집어. 네. 그러니까 친장을 강화하자. 네. 3단계입니다. 당원, 그다음에 당심. 그러면 일단 5분의 1은 친장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조광특위를 하면 5분의 2가 들어와. 저는 충성할게요. 예. 당협위원장 시켜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진 불출마 이야기하면서 공천권까지 행사하면 5분의 3이 또 들어옵니다. 예. 그럼 5분의 3? 연임 가능하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를 뒤집지 못하네.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실력 행사가 안 되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동훈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5분의 3을 모아서 이 실력 행사가 가능하냐. 네. 이 여부가 핵심이라니까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싱크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라는 경고성 멘트를 한 적이 있죠. 어제도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109명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힘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것인가. 우리가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치열하게 논쟁해야 될 문제이지만 싸움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총선을 위해서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정상 의원님 지금 장 대표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하는 걸까요?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겁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중진들이 살아날 것이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